이번 시간 학습 내용은 첫 단추 11회 29번 어법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어법 문제로 밑줄 어법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밑줄 친 부분에 어떤 문법 개념을 묻는 것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풀어야 하는데, 지문을 읽어가며 그때그때 밑줄 그어진 부분에서 어떤 개념을 묻는 문제인지 파악하여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The possibility, 가능성인데 어떤 가능성이냐면 해서 of life부터 stars까지가 읽어지는 부분이죠. 멀리 있는 별의 행성에 생명체의 가능성은, 즉 생명체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멀리 있는 별의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has long been a favorite topic, 이렇게 가는 문장인데, 지금 1번에 has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우리는 지금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문제가 있고요. 또는 동사 자리를 파악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대동사 문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문제 유형이 있는데요. 각각 어떤 유형을 묻냐에 따라서 패턴화된 형태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지금 이 형태에 해당하는 1번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이 형태만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과 공부할 때 항상 정리했던 개념인데요. The possibility 하고 뒤에도 주어가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즉 주어가 길어, 주어 형태가 길어, 그리고 나서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 이럴 때는 1번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물어보는 개념이다 라고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 핵심 주어는 the possibility가 지금 주어에 해당하는 건데, 이 뒤에 나와 있는 stars에 s가 붙어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게 만드는 유형이었는데,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주어는 the possibility, 단수니까 has를 쓰는 게 맞다라고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생명체의 존재의 가능성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였었다. 근데 long이 들어있으니까 오랫동안. 그래서 오랫동안 가장 좋아하는, 선호되는 주제였었다. 근데 누가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주제였냐면, 지금 이 오브에 있는 뒤에 나와 있는 science fiction writers and movie makers가 다 앞에 있는 favorite topic,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주제인데 누가 가장 좋아했냐면 science fiction writer, SF 작가들이죠. 저희가 지금 이 science fiction이라는 것은 줄여서 SF 소재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과학을 공상화해서 하는 그러한 소재죠. 그래서 이 SF 작가와 영화를 만드는 영화 제작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토픽이었다.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 이게 바로 가장 선호가 되는 주제였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 문제는 앞에서 말한 지금 이 내용이죠. 이러한 내용. 이 문제는 끌었는데 진지한 흥미를 끌었다. 근데 누구의 진지한 흥미냐면 respected scientist들의 진지한 흥미를 끌었다. 즉 존경받는 과학자들인데요. 쉽게 말하면 과학자들도 이러한 주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 SF 작가나 영화 제작사들만 이러한 주제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과학자들조차도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using specially 하고 가는데, 지금 using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형태를 보시면 ing가 붙어있는 형태인데요. 우리가 ing 형태를 보면 생각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뭐와 뭐가 있죠? 네, 동명사와
현재 분사가 떠올라야 하는데요. 동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 using이 명사냐 아니면 형용사냐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해 내셔야 하는데, 만약에 using이 지금 동명사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주어로 사용이 된 거기 때문에 뒤에 다른 동사가 나와줘야겠죠. 근데 이 형태가 만족시키지 않을 시에는 그때는 우리가 현재 분사의 ing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뒤를 보시면 using specially designed telescope까지 보면 먼저 이 using을 동명사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특별하게 고안이 된 만원경을 사용하는 것은, 얘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동명사를 써로 하면,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 using이 주어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하고 어떻다라는 동사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텔레스코프 그 뒤를 보시면 that are able to pick에서 지금 이 that은 텔레스코프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네요. 이렇게 요 부분이. 그래서 이 텔레스코프 이하 부분을 보면 using의 짝꿍인 동사가 어디에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using은 동명사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의미겠죠. 여기서는 이 using이 현재 분사로 사용이 된 거라고 보셔야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 using ing 이 두 형태가 만나서 분사 구문이 쓰여 있는 형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using이 그래서 뭐 동명사로 안 쓰였으니까 틀렸다가 아니라 현재 분사의 ing로 쓰인 거고, 이때 이 using이 맞냐 틀리냐, 현재 분사로 쓴 이 ing 형태가 맞냐 틀리냐 라는 것을 구분해 내셔야 해요. 일단은 using에 쓰인 형태는 현재 분사고요. 해석을 먼저 하면 어떤 만원경이었냐면 매우 약한 라디오 음파야. 라디오 전파. 그러니까 라디오 전파라고 하면은 얘를 그냥 어떤 소리, 사운드로 이해하시면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약한 소리도 픽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만원경이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런 만원경을 사용하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분사로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러면 현재 분사인 ing 형태로 이게 쓰인 게 그냥 맞다가 아니라 현재 분사로 쓰였을 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구분해야 되는 게 얘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라는 이 부분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이 using이 쓰인 형태는 능동이기 때문에 using을 쓴 건데, 만약에 문장에서 수동의 의미가 맞다라고 했을 때는 using 형태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2번이 틀린 게 되겠죠. 그러면 이 using이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지금 이 문장에서 뒤에 실제 있는 주체자인 이 they가 이 use를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를 주체자를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they는 글을 읽어보면 과학자를 의미하거든요. 과학자들. 그러면 과학자들이 만원경을 직접 사용을 합니까? 사용을 당합니까? 당연히 과학자들이 직접 만원경을 사용을 하는 거겠죠. 능동으로 만원경을 스스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2번에 us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쓴 형태는 맞다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이상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특별하게 만들어진 만원경을 사용해서 그들이 스캐닝하고 있어. 스캔한다고 하면 우리가 훑어보는 거예요. 뭔가 살펴보는 건데 어디를 살펴보냐면 the sky above us. 우리 위에 있는 하늘. 그러니까 쉽게 그냥 하늘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very minute of its day and night. 그러니까 매일 밤낮으로, 그리고 every minute이니까 매분. 그러니까 계속 every day를 의미하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 위에 있는 하늘을 관찰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표현을 어렵게 해놓은 건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hese radio telescope는요, 앞에서 말했던 전파 만원경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전파 만원경은 can monitor,
그러니까 모니터한다라는 게 우리가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찰하다, 추적 관찰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뭔가를 다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전파 망원경은 over a million channels simultaneously 하게 관찰할 수가 있어. over는 뭐 이상이고요. a million channel이야. 우리 이 채널이라는 게 전에 뭐 화성의 수로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을 거예요. 그 채널과 똑같은 거고요. 이 채널이 그때는 물이 흘렀던 길이라는 의미로 쓰였던 거고, 여기에서는 어떤 주파수 채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디오 주파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파수 채널을 말하는 건데 소리가 있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좀 더 쉽게 우주와 관련된 상황이면 위성 채널을 말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더 쉬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그 100만 개 이상의 수백만이 넘는 그러한 채널을 관찰할 수가 있다. 근데 simultaneous니까 동시에 굉장히 많은 채널을 관찰이 가능한 거다 라는 설명이에요. 자, 근데 뭐 할 때냐면 지금 이 as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자연스럽습니다. They search for any clue. 그들이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이 어떤 단서를 탐색할 때야. 근데 어떤 단서냐면 멀리 진보된 문명의 단서야. 근데 이 진보된 문명 뒤에 지금 send 해가지고 동사에 또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우리 아까 1번에서 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물어보는 세 가지의 문제 형태 있었죠. 자, 그 중에서 이 3번에서는 2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동사 자리를 제대로 알고 있냐. 즉 동사 자리를 물어볼 때는 지금 얘가 동사냐 아니면은 준동사를 써야 하는 자리냐, 동사를 써야 하는 자리냐, 준동사를 써야 하는 자리냐를 구분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얘는 2번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send가 동사 자리가 되려면 앞에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여기가 동사라고 하면 다른 동사는 나오면 안 돼. 오케이? 근데 우리는 방금 전에 이 as 저를 읽을 때 they search에서 이 search가 이미 이 as의 동사였었어. 이 어떤 any clue를 search할 때 이렇게 이 search를 동사로 해석을 해버렸는데 이 of 전치사 뒤에 오는 부분에 다시 동사가 튀어나온 거야. 애초에 전치사 뒤에는 문장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정답이 3번이 틀렸더라. 즉 이 자리는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의 형태를 써줘야 되는 그런 자리였던 거지. 근데 준동사가 들어갈 자리에 지금 동사 형태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게 잘못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러면 이 send를 어떤 형태로 바꿔야지 알맞은 형태인지 보시면, 자, 멀리 있고 진보된 문명의 단서야. 그러면 이 civilization에 관한 설명이 붙어야 되는 거잖아.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그러니까는 이 문명인데 어떤 문명이냐면 이런 거를 보내는 문명.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문명은 능동적으로 그런 신호나 뭐 그런 걸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능동이기도 하고 수식을 하면서 능동의 의미를 가져야 하니까는 이 send를 sending 이라고 고쳐줘야 알맞은 형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sending message into space가 앞에 있는 이 문명을 꾸며주는 지금 현재 분사구가 되는 거였던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우주로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어떤 진보된 문명이 있는지를 search, 탐색, 조사할 때 이러한 라디오 텔레스코프로 수백 개의 채널을 관찰한다.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지구라는 행성 말고 또 다른 어떤 진보된 문명이 있는지를 조사할 때 그때 이런 어떤 라디오 텔레스코프를 사용해서 많은 주파수 채널을 관찰한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문명이 이제 우리와는 다른 문명인데 이 문명이 또 다른 어떤 우주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문명이라는 설명이었고,
네, 좀 내용이 살짝 어렵긴 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 볼게요. No one can predict if 하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if가 나오면은 뭐 한다면 이게 가장 익숙할 거예요.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if가 가정하는 거 말고도 다른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즉 if가 명사절이라는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해석이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익숙한 뭐뭐 한다면이라는 거는 그런 가정은 부사절이에요. 뭐뭐 한다면. 그래서 지금 이 if가 명사절로 쓰였냐 부사절로 쓰였냐를 아냐 모르냐를 묻는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can predict가 동사고 이 동사 뒤 예측하는 그 어떤 목적 대상이 나와야 돼. 즉 명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if는 부사절의 if가 아니라 명사절의 if,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쓰여 있는 거지. 이건지 아닌지를 관찰할 수가, 이건지 아닌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지는 거였죠. 자, 그러면 무엇을 예측할 수가 없냐면 우리가 어떤 신호를 받을지, 우리가 신호를 받을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 근데 이 신호는 또 어떤 신호냐면 sent가 지금 pp로 이렇게 시그널을 수식해주는 분사구죠. sent by intelligent being이야. 그러니까 지적 생명체죠. 또 다른 그런 지적 생명체에 의해서 보내진 신호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 말고 또 다른 생명체, 우리는 외계인이라고 하잖아. 그런 어떤 다른 지적인 그런 생명체에 의해서 보내진 신호를 받을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말이지. 자, 근데 from elsewhere in the universe, 그 우주의 어느 곳으로부터에 있는 어느 곳에 있는 그런 지적 생명체로부터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래서 4번도 일단 명사절로 쓰여서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미 정답은 3번이 나와 버렸으니까 4번, 5번은 틀린 게 아니겠지만 왜 얘가 맞는지, 어떤 문법 개념을 묻는 건지는 한번 확인은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그러나 하나는 확실하다. 자, 뭐가 확실하냐면 우리가 그러한 메시지를 받는다면 지금 방금 전에 해석일 때 이 if가 바로 부사절의 if인 거지. 이게 뭐뭐라면이라는 부사절의 의미로 쓰인 거잖아. 그리고 이 do receive, 지난 시간에도 독해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로 작동한다면 뭐 does work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do receive도 마찬가지로 이 두가 지금 강조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그런 메시지를 받는다면 이런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그럼 뭐냐? 우리는 듣고 있는 거야. doubt, 그 어떤 생각을 듣고 있는 건데 그 생각은 from the past, 과거의 생각을 듣고 있는 거야. 과거에. 우리가 뭔가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 그 받은 메시지는 그러니까 지금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먼 과거, past로부터 온 거야 라는 지금 설명이죠. 왜 그러냐면 this is because, 자, 왜 그러냐면 근데 이제 해석하기 전에 5번에 because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우리 because는 문법적으로 접속사라고 하잖아요. 접속사는 뒤의 형태가 주어 동사의 형태가 오더라 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뒤의 형태를 봤더니 it takes 라고 해서 주어와 동사의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because도 문제가 없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해석으로 돌아가서 이것은 바로 뭐 때문에, 즉 이 this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근데 그거는 과거에서부터 온 거야 라는 이 앞문장의 의미야. 자, 왜 그러냐면 It takes radio wave a long time to travel the incredible distance 까지 볼게요. 자, 보면은 지금 it 하고 take 쓴 다음에 radio wave가 목적어에 해당하고요. a long time이 시간이고 그 다음에 to travel 지금 투부정사야. 자, 이런 구문이 나오면 앞에 take가 일단 있고요.
자, 그러면 take가 뭐 시간이 걸리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건 알고 있는데 주어가 걸린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갔었는데 이번에는 목적어가 이 투부정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자, 그러니까 다시 번호로 나타내면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전파였었죠. 자, 전파가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자, 전파가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지금 순서가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해석을 할 때 travel이 여행하다가 아니라 이동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 이제 고등학생은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소리라는 게 이동을 할 때 거리가 엄청난 먼 거리를 이동하면 소리는 이동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메시지가 왔다고 해서 그게 방금 전에 들은 메시지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걔가 먼 이 거리를 엄청 incredible한 지금 얘가 거리야. 이 거리를 이동해서 오는데 엄청난 많이 시간이 걸렸던 거지. 이미 과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00년이 걸렸다고 해봐. 이 100년 동안 거쳐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온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방금 메시지를 들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이미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에 있던 과거에서 이렇게 왔던 메시지인 거지.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이 대부분은요 distance를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거리냐면 자, separate A from B야. 이것도 표시를 해드릴게요. separate A from B. 그러니까 A를 B로부터 분리하는 거야. 분리하다. Earth, 지구를 다른 planet, 다른 행성으로부터 분리하는 거리. 그러니까 지구가 여기 있고 other planet이 여기 있으면은 이 거리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리된 거잖아. 이 distance. 근데 또 어떤 planet이냐면 that may contain life. 계속 얘기했잖아.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어. 막 이런 내용이지.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행성인데 그 행성과 지구를 분리하는 그런 거리야. 그런 거리를 이동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지금 메시지가 온 게 아니라 아주 먼 과거에서부터 온 메시지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용과 문법적인 것을 같이 살펴봤는데 일단 밑줄어법 자체가 어떤 문법 개념을 묻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 유형도 어렵고 또 지문도 과학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소재여서 좀 어렵게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차피 문법 문제는 물어보는 개념들이 유형화돼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결코 풀지 못할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